우리 사회는 이미 사람을 유령처럼 그림자처럼 대하는 것이 사회의 시스템으로 굳어진 느낌이다. 처음엔 약자와 빈자만이 이런 비정한 시스템의 희생양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아니다. 사람을 존재 자체로 주목하고 인정하지 않는 공기는 미세먼지처럼 우리 사회 전체를 조용히 덮어버리는 중이다. 먼지가 다니는 길에는 경계가 없어서 사람이 금을 그어 놓는다고 금 안에 묶여있지 않는다. 그 영향력은 무차별적이다. 이제는 부자나 권력가들도 미세먼지처럼 휘감는 그 공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존재 자체를 몸에 비유한다면 외모, 권력, 재력, 재능, 학벌 등은 몸을 감싼 여러 겹의 옷들이다. 넘치는 관심과 주목을 받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존재 자체에 대한 주목이 아니라 그가 걸치고 있는 옷에 대한 주목이나 찬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 직장이나 학위, 직업이 나가 아니듯 내 돈, 권력, 외모나 재능도 당연히 나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가진 사람도 자기 존재 자체가 주목을 받지 못하면 심한 결핍이 생긴다. 오히려 더 배를 골는다. 외형적으로 가진 게 많으니 존재 자체의 결핍으로 인한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말도 안 되는 투정, 배부른 투정 같은 것으로 치부해서다. 나중에 심리적으로 더 큰 공경에 빠지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고 다 쓰고 죽기 어려울 만큼 재산이 있다.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 달려와 줄 지인들이 질비하고 어느 모임에 가든 모임의 중심이 된다.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도 사람들이 집중한다. 그런데도 늘 외롭다고 느낀다. 그 외로움을 가까운 사람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더 외롭다. 어느 정치인이 떠오를 수도 있고 성공한 기업가나 벼락부자가 된 자산가, 정상에 오른 연예인이 생각날 수도 있다. 누구를 대입해도 다 맞다. 그런 사람 천지다. 다 가진 자들의 이런 서민스러운 불안과 외로움이 이해받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별개다. 역설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영역에서 인간은 공평하게 허기지다. 다 가진 자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게 있다. 저들은 내 돈을 보고 그러는 거다. 내가 지금처럼 돈을 쓰지 않으면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 영향력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이니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아무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진 힘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 것이니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들의 내면에서 이런 생각들은 신앙같이 굳건하다. 어느 부자 노인이 병든 자기 몸을 수년간 정성스럽게 간병해준 여성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속하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우연히 그걸 알게 된 자식들이 놀라서 달려왔다. 우리 아버지가 긴 병에 정신이 흐려졌거나 마음이 약해져 잘못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노인은 흔들림이 없었다. 힘있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보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병든 자신의 몸을 온전히 받아주고 진심으로 보살펴준 간병인이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느껴서 그렇다.
노인은 결심을 무르지 않았다. 고급 정장에 계급장이나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을 때 나를 주목하고 인정해준 사람보다 내가 맨몸이었을 때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극진히 보살펴준 사람은 뼛속에 각인된다. 내 존재 자체에 반응한 사람이니 그 사람만이 내 삶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 약간의 상황적 오해와 착시가 있다 해도 마음의 영역에서 그것은 명백한 진실이다. 직장 생활이든 감옥 생활이든 부자든 빈자든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럼에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존재 자체에 대한 주목이나 집중을 받는 경험이 적으니 사람들은 아플 수밖에 없다. 충전기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배터리처럼 내 존재 자체가 계속 방전만 거듭하다 꺼져간다. 방전의 종착점에 서 있는 사람의 감정은 지독한 외로움이고 몸은 탈진 상태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사라지지도 않는다. 치솟는 자살률과 추락하는 출산율은 그렇게 생명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적나라한 자화상일지도 모른다.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과 탈진이 극한에 이를 때 어쩔 수 없이 전문가를 찾는다.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대부분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어떨 땐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 전에 자기 스스로 우울증이라고 진단하고 단지 약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기도 한다. 의사는 충실한 약사가 되어준다. 드러난 증상들은 비슷해 보여도 거기에 다다르기까지 개인의 역사, 주변 환경과 인간관계 같은 개별적 맥락들은 다 다르다. 하지만 우울증이라는 강력한 의학 규정 아래로 편입되면 개별적 맥락은 모두 휘발되고 우울증이라는 형에만 남는다. 우울증이란 진단명은 나의 개별성을 뭉갠다. 우울증 환자라는 획일적 존재로 간주되고 우울증의 원인 또한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라는 생물학적 원인이 강조되면서 모두가 비슷비슷한 항우울제 처방을 받게 된다. 전문가와 만나도 내 존재 자체에 집중하고 주목해주는 경우를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자의 힘으로 버티기 어려운 순간에는 그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 누군가는 의사가 우울증입니다 라는 진단을 내릴 때 내 아픔을 인정해준 사람을 처음으로 만난 느낌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쉬운 건 도움이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우울증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나아가 다시 뒤로 밀려서다. 그럼 정말 힘들 때 어디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우선 내게 절박하게 필요한 도움은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줄 수 있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진짜 길을 찾을 수 있다. 그 전에 내게 필요한 도움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아는 게 중요하다. 필요한 것이 뭔지 분명해지면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구할지는 저절로 알게 된다.